안녕하십니까. VP 정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시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드라마를 좀 몇 가지 영상을 수치를 갖고 왔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재밌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보여드릴 거는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을 많이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끝났거든요. 근데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건 드라마가 아니다. 다큐다, 다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여기 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도 너무 길어요. 근데 이 김 부장이 그 서울에서 임원을 되기 직전 상무가 거의 99.9%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잘 만나서 막 반대를 했는데 집을 산 거야, 서울에. 근데 그게 2배로 올랐어. 약간 이러면서 거의 뭐 상위 1%급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짱이야 진짜. 지금 누락 한 번 없이 스트레이트로 왔고 공채 출신 성대라인 선골 중에 선골이고 큰 프로젝트 내 손으로 하나 따냈고 핵심을 봅시다 핵심을. 야, 부장님. 내년에 임원다는 거 99.9% 확정이야. 확정. 이 아파트 집값 오른 거 봐봐. 그 타이밍 아니었으면 샀다니까. 당신 최고. 아빠 최고. 우리 가족 최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인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인생에서 안정권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제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데 이 김 부장이 뭘로 즐거움을 느끼냐면 조금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을 만나면 거기서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백수 친구를 만나요. 근데 백수 친구를 만나서 자기 기준이 막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백수 친구예요. 뭔 소리야? 건물 이렇게 무슨 건물? 아이씨 말했잖아. 작년말에 80짜리 하나 샀다고. 누가 내가 이거 건물 샀다고? 이 새끼 이거 너 단톡방 아예 안 보는구나? 아, 몰랐냐? 나 그 얘기할 때만 보는가? 너 네가 알고 있었어? 아이고 벌써 얼만데? 너한 3천 받지? 연세 말고 이 새끼야 무슨 제주도야? 연세 말고 이 새끼야 월세 3천이라고 인마. 부러워하지 마라 김정아. 절반이 세금이다 절반이. 나 의료보험만 300씩 나온다니까. 뭐 어차피 너 내년에 임원 되면은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는 거지 내년에 임원. 뭐야 아니야. 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소득의 종류가 이분은 25년 동안 한 곳에 일하시는 분인데 그 자기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수 친구가 월세를 3천을 받고 있는 사실을 듣고 엄청 현타가 오는 그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은 뭐냐면 되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상황은 사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 원래 자기는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임원이 99.9%고 자기 동기, 입사 동기가 대상이에요. 구조조정. 그래서 막 뭔가 위로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그 친구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한 명이 자리가 누군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김 부장이 돼버리는 그런 포인트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인사부장 그 연기가 엄청 리얼해요. 좀 오래 있을 줄 차장 이상이면은 1팀의 김낙수, 2팀의 도진우, 신준석, 오중식. 딱 한 명이 보이는데 선배님은 안 보이시나 봐. 김낙수? 하태관이랑 동기인데 걔는 아니 그냥 죽을 뻔한 동기 살리고 대신 나가는 거지 뭐. 동기 사랑 나는 사람.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떡할까요? 나 진짜 절박해서 그래요. 나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처음이야. 선배님, 말을 좀 해봐요. 너 진짜 말 많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자기 상황이 막 변해서 갑자기 구조조정되고 25년 차를 한 방에 끝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이걸 보면서 뭐 남일 같은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런 장면이 끝나고 마지막 영상이 뭐냐면 이제 가족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퇴직을 했으니까. 근데 와이프가 명세빈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막 이런저런 상황을 보다가 어떤 강연을 들어요. 35년 동안 이제 100세까지 돈이 얼마나 3인 가족이 필요한가 이런 강연을 듣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차장이 33년 51세 서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총 상인가 기준 얼마가 필요할까요? 6억 5천이요. 6억 5천 6억 5천 나왔습니다. 또 7억 3천이요. 7억 3천 나오셨고 8억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12억 8천 만만치 않죠? 네. 오늘 드라마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 3억 8천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12억까지 나온 거죠. 제가 근데 이 드라마를 딱 보면서 바로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요즘 우리의 친구 찌찌피티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12억 9천 나오나? 진짜 물어봤는데 수도권 3인 가족이 은퇴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총 필요한 비용 계산해줘 하니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절약하는 형, 그리고 현재 안정적인 형, 또 유지, 조금 넉넉한 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최소한 절약을 했을 때 식비가 한 150, 생활비 150, 공과금, 통신, 그러니까 세 가족이 핸드폰 하나씩만 써도 이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보험료, 할마피 15만 원씩만 보험 들어도 50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교통비, 3명이니까 다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가, 비탁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최소 비용이 350 정도 나오고요. 그 조금 현실 안정적인 형으로 딱 나오는 내용은 4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롭다라고 이렇게 짜져 있는 내용은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있으면 좀 여유롭다. 근데 450만 원이 중간이니까 중간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35년.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1년이죠. 5,400이니까 35년 하니까 18억 9천 나오더라고요. 근데 드라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되게 더 많이 나오네? 약간 이랬는데 저희가 챗GPT 막 물어보면 막 질문을 또 얘기 물어보잖아요.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이러는데 이걸 18억 9천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 현실 그 물가 상승 미반영 된 건데 물가 상승 반영해서 다시 뽑아줄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 나올게요? 맞춰보세요. 25억? 30? 경매 같죠? 4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거 보고서 40억? 3인 가족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다.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 시대의 진짜 최고의 리스크는 한 가지 소득에만 의존하는 구조다. 이거가 제가 제일 큰 리스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김 부장이 그냥 회사를 그만둔 거 하나뿐인데 집안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 소득이 두 가지 소득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생활을 위한 소득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생활비도 하고 고정비도 커버하고 이런 돈을 주로 벌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쉬어도 멈추지 않는 소득을 벌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백수 친구의 월세라든지 월세 수입, 그리고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고 싶고, 근데 기본 시드머니 같은 게 있어야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하겠죠. 돈이 생기면.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쯤은 골라서 해야 된다. 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세요. 월세 수입을 받고 싶어. 그럼 내가 건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을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사나요? 다 현장 조사 해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 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월세 그 건물을 살 거예요. 나중에 건물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회사의 주식의 배당금을 받고 싶어. 뭐 아무 회사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되게 롱런할 건지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담당할 텐데 굉장히 디테일한 팩트를 체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있는 누군가의 권유를 소비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러면 저는 뭐 저희가 그래서 사업 설명 때 하죠. 그럼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돼요? 그럼 회사는 어떤 거, 아이템은 어떤 거, 타이밍은 어떤 거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보상 강의니까 보상을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보상을 본다면 저는 기준을 딱 잡고 다른 회사들 것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준을 잡는 건 전 딱 두 가지예요.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저를 설명을 해도 저는 이 두 가지가 되는지를 먼저 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현실적인 현금 흐름이 되나? 라는 걸 저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현실적인 현금 흐름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 돌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인쇄소득, 자동화소득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원래 하는 이유를 다 찾아보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업을 하면서 내가 소득이 멈춰도 계속 흐르는 인쇄소득과 자동화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이게 3, 40년 전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여기에 다 포커싱이 잡혀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론 서적에도 처음에는 돈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돈이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30년이 흘렀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로 저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동화 소득을 만들기까지 어떤 구조가 완성될 때까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예전에 비해선 커요.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했는지 알려드릴게요. 힐리의 보상을 누군가한테 대표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힐리 보상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럼 크게 저는 4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다이렉트, 팀 다이렉트, 즉각적으로 뭔가 나와 내 팀이 움직여서 소득을 만드는 거, 그리고 직급에 관련된 성취를 했을 때 보너스, 유지했을 때 보너스, 그리고 듀얼 보너스는 어때요? 내가 직접 알리고 이런 성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인 성과보단 팀, 뭐 구조 이런 거에 의한 보너스죠.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리더십 체크 매치, 누군가를 육성했어, 이 사람을 도와서 리더를 만들었어, 그랬을 때 받는 보너스, 이런 종류의 4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오늘 얘기한 현금 흐름과 즉각적인 자동화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보너스는 저는 이거랑 이거라고 봅니다. 다이렉트와 팀 다이렉트 보너스는요, 현금 흐름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듀얼 보너스는 자동화 소득,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쌓였을 때 자동화 소득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극대화시킬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2가지 계보도가 있습니다. 계보도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탑5 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래서 뭐 N사나 P사나 같은 경우는 저 직추천 계보도 유니 레벨을 활용하고요. 뭐 이사는 요 후원 계보도 바이너리를 활용을 해요. 근데 저희 회사는 2가지를 같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쪽 직추천 계보도에서는 4가지 보너스 중에 어떤 걸 책정하냐? 3가지를 책정해요. 다이렉트와 직급과 리더십 체크 매칭 보너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후원 계보도에서는 듀얼 보너스를 책정해요. 여기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쌓일수록 자동화 소득이 왜 점점 극대화되는지를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자동화 소득의 대표 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직접 추천 계보도를 먼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이 직접 추천 계보도는 내가 직접 연결한 사람을 수평 구조로 무한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해서 내 직접 추천한 사람이 1대, 1대가 추천하면 2대, 2대가 추천하면 3대.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직접 추천하면 8%를, 금액의 8%가 그 사람이 구매할 때마다 저에게 주고 2대에서 뭔가 구매가 이루어지면 3%, 그리고 3대에서는 약 금액의 1.8%,
정도를 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을게요. 여기까지는 유니 레벨이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비슷해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3대까지 줄게, 4대까지 줄게, 7대까지 줄게. 요게 차이고요. 1대는 뭐 5%를 줄게, 7% 줄게, 10% 줄게. 이 퍼센트 차이인 것 뿐이에요. 근데 힐리가 왜 현금 흐름이 직접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 부분에서 해드릴게요. 뭐냐면 기존의 탑5 안에 들어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이템을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의 아이템. 그 아이템은 뭔가요? 90%가 넘는 회사는 다 화장품과 영양제를 취급해요. 근데 화장품과 영양제의 한 개의 단가가 보통은 3만 원에서 10만 원이죠. 그래서 10%의 다이렉트 보너스를 준다 해도 3만 원의 10%는 3,000원, 10만 원의 10%는 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현실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금액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냐면 대략적으로 내가 지업을 해서 한 300을 벌어. 그러면 한 1, 200 정도는 얘가 받아야 현금 흐름이 돈다는 느낌을 받아요. 체감적으로. 근데 3만 원의 뭐 10%나 10만 원의 10%는 금액이 너무 현저하게 체감이 약해요. 다이렉트 보너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대부분 이 화장품과 영양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완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같이 추천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10년 전에는 먹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점점점 안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 같아도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내가 필요하면 사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막 끼워 맞춰서 패키지화 시키잖아요. 그거를 50% 할인해줘. 그러면 사요. 근데 10% 정도 할인 뭐 이러면서 패키지를 권하면 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렉트 보너스 체감이 굉장히 약한데 힐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 돈을 쓰는 기술 장비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 비용이 얼마냐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넌 무슨 부르주아야? 핸드폰을 200만 원이나 사. 10만 원이면 사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삼성도 애플도 다 150, 200 해요. 그거는 인정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비싸다가 아니고 디바이스는 인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추천 아이템은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다이렉트 보너스로 적용하면 저희가 가장 기본 에디션 추천을 뭘로 하시나요? 대표님들은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리조넌스의 하이 웨이브를 많이 추천해요. 아주 기본 베이스. 그냥 하나만 뭔가를 산다면 왜냐하면 분석도 되고 하이 웨이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를 월 9만 원짜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추천됐을 때는 저한테 다이렉트 보너스가 17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추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디바이스가 2개밖에 없잖아요. 2개를 가장 높은 사양을 2개를 묶어 각각 사면 굉장히 비싼데 2개를 같이 묶어서 40% 45%를 할인해 주고 버리는 팩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프로팩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추천해요.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은 2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저희가 추천하는데 이 추천이 가면 다이렉트 보너스가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개에서 2개 정도만 추천해도 약 1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같은 다이렉트 보너스라도 체감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 다이렉트 있어 라고 한들 체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0만 원에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템으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럼 저기 현실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가? 라는 거에는 오케이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동화 소득이 되는가? 그게 최종 목표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을 때 그때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내가 돈을 못 벌 때 다음에 계속 나오는 소득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제 뭐 모든 보너스는 다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저는 후원 계보도로 보고 있거든요. 후원 계보도의 듀얼 보너스. 근데 요서는 이 듀얼 보너스가 뭔지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조를. 듀얼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한 것도 들어가겠지만 나의 추천 여부와 상관없이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두 줄로 하선으로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가입을 해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는 아직 누군가 추천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추천에 의해서 1번, 2번이 모르는 사람이 추천될 수도 있잖아요. 배치되니까 듀얼은. 근데 이제 뭔가를 딱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와 내 친한 친구를 가입시켜야겠다 결심을 했어. 내 가족인데 근데 1번하고 2번 사이에는 못 넣어요. 찡길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1번하고 2번 사이 어딘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듀얼 보너스의 구조죠. 그래서 이게 두 줄로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년, 한 3, 4개월 정도 힐리를 쓰니까 실제 필드에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주파수랑 미세 전류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이 능력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를 저한테 역으로 알려주시고요. 어떤 이 원리에 대해서 저한테 역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배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능력자가 많은데 그 능력자인 분도 어떻게 해요? 아래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50대든 100대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스폰서님 1번 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미국 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볼륨은 어떻게 공유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것도 아래로밖에 가입이 안 되죠. 제가 그러면서 사람의 이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실력도 국가도 전부 아래로만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한 공유라는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능력 있는 분이 만약에 VP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VP는 총 볼륨이 몇 점이죠? 10만 점이죠. 여기 만이라고 썼는데 10만 점이라고 해볼게요. 엄청난 능력가가 하선에서 10만 점을 이 VP가 됐어. 그러면 나만 공유받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도 10만 점, 바로 위에 있는 사람도 10만 점, 바로 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유받아요. 그래서 듀얼 보너스는요,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엮여서 그분들이 모두 다 공유받는 굉장히 매력적인 보너스예요. 이 후원계보드는. 그래서 무한으로 공유가 되는데 사람들이나 볼륨은 계속 공유가 되는데 무한이니까. 근데 돈을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 1대1로 정산을 해서 매달 넌 2억까지만 줄게. 돈으로 이렇게 리밋을 건 거죠. 그래서 남는 볼륨이 있으면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있으면 다음 달에 또 줄게. 약간 이런 개념이 무한 듀얼 보너스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봐도요. 가슴이 이해를 한다면 되게 설레어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가입해서 우리가 힐리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이 굉장히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의 바이너리를 많은 볼륨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전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왜 자동화 소득의 대표 보너스라고 제가 얘기하느냐. 봐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한 듀얼 보너스는 무한 구조죠. 무한 구조는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 무한으로 계속 들어와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무언가를 볼륨을 일으키고 구매를 재구매를 해야 이 듀얼 보너스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진입이 쉬워야 돼요. 좀 쉬우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두 줄로. 그리고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속에 완전히 자연스럽게 묻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한 이유는 이번 달에 1월에 저희 CEO 크리스찬 하퍼가 이 힐리의 앞으로의 5년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부분을 확신했어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장 큰 목표는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는 것이죠.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를 통해서 매출을 성장시키고 동시에 멤버 여러분께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해 드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비 바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히비 바이브는 뭐냐? 이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매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자 이겁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진 구독형 제품, subscription product라고 하죠. 구독형 제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에디션을 구매하고 싶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지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옵션일 것입니다. 이 구독 모델은요, 멤버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존처럼 고가의 에디션을 한 번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보다 낮은 초기 비용과 구독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 중인 에디션, 특히 고가 에디션에서 이런 선택지가 추가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객이 이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추가 옵션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구독 모델은요, 힐리와 맥힐리 모두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할까요? 현재 계획은요, 2016년 출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힐리의 목표는 늘 똑같아요.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근데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보면 진입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면 못 들어오는 국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진입을 낮은 장벽을 갖게끔 하려고 구독형 모델을 만들 건데 그 이름을 바이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서 가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멤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거라는 얘기가 그 내용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면 진입이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진입이 쉬워야 하는데 하퍼가 진입을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그 들어온 사람이 남아있으려면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 구형의 구독 모델, 무형의 구독 모델, 바이브를 도입하면서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형의 구독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는 생활 속에 구독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대표님들은 알게 모르게. 근데 유형의 구독과 무형의 구독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구독의 종류를 그냥 나열해 본 건데요. 유형의 구독은 제가 우유를 지금 일주일에 2개 시켜 먹고, 그리고 계란 이런 걸 시켜 먹고, 생필품, 우리 시크릿 제품을 쓰죠. 그리고 무형의 구독은요, 멜론, 넷플릭스, 통신 부가 서비스, 쿠팡, 멤버십은 지금 10년도 더 됐고요. 최근에는 챗GPT, AI, 자막 처리해주는 AI, 그리고 이 PPT 다 만들어주는 AI가 있거든요. 4만 원. 근데 그런 AI까지 하니까 제가 구독 비용 한 10만 원 정도 쓰는데, 우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냉장고에 우유가 딱 3개만 쌓이잖아요. 그럼 바로 끊고 쿠팡에서 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노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구독은 계속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형의 구독은요, 되게 놀라워요. 이 4가지를 제가 10년 이상 했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여기 통신 쪽 부가 서비스 중에 컬러링이 있어요. 컬러링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한 사람만 듣잖아. 근데 저는 거의 20년째 돈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물건처럼 쌓이지도 않고, 그리고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그래서 무형의 구독은 의식하지 않아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무형의 구독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활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바이브는 무형의 구독이죠. 그래서 제가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무형의 구독 바이브는 자동화 소득을 완성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 무형의 구독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앞서가는 회사들은 다 해요. 제가 챗GPT 29,000원을 내면서 혼자 생각했거든요. 진짜 좋겠다. 나만 내는 거 아닐 텐데. 진짜 많은 사람 낼 텐데. 약간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게 뜨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테슬라 진짜 왕 매니아예요. 집에 퇴근을 하면 테슬라 영상 하나 보고 게임하고, 테슬라 영상 하나 보고 게임하다 잠들어요.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빠삭하고, 그리고 남편이 딜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 때문에 테슬라를 지금 총 8명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
약간 이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그래서 저한테 막 저는 일을 하고 남편은 테슬라 영상을 보거든요. 책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FSD 모델이 나왔는데 900만 원이래. 이러는 거예요. FSD 모델은 뭐냐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내가 출근할 때 어디서부터 퇴근 어디까지 하면은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게 9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900만 원 주고 하시겠다고요? 네, 그랬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그런 건 아니고, 그렇대. 라고 하더니, 엊그젠 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거 2월 24일부터 안 판대. 그냥 완전 구독으로 한대. 월 15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라고 하면서, 뭐 테슬라가 있으니까. 기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저 원하면 한두 번 써보는 건 당신 용돈으로 써. 약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남편은 엄청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둘이 나눈 대화가 이런 대화인데, 이 테슬라에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러는 거야. 진입장벽을 완화시킨대요. 완화됐죠. 그러면 일단 한번 써볼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저와 남편의 대화였죠. 근데 남편은 FSD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략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실리랑 똑같은데? 약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8명이 샀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를. 아직 안 산 한 명이 있어요. 그게 그 문차원 대표님인데 지금 거의 계약 완료 직전이야. 근데 그분이 사지도 않았는데 FSD 프로그램을 알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은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언니는 테슬라 사면 FSD 프로그램 구독해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차 사면은 한 번쯤은 해보겠지? 그런데 제가 보면서 못 빠져나올 건데 약간 이 생각 혼자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운전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15만 원에 운전기사 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FSD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가 테슬라가 FSD 프로그램이 월 15만 원에 원래 운전기사 쓰려면 몇백만 원 들 텐데 15만 원에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제 혹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제가 느낀 게 뭐냐. 힐리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힐리는 월 구독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가족 주치의를 두는 거네. 가족 주치의는 왕이 뒀었잖아요. 그리고 좀 재벌 분들이 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 비싼 건 아니겠죠? 근데 가족 주치의를 두는 거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족 주치의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주변의 주치의인 느낌이에요, 요즘에. 왜냐면 힐리를 막 알려줬는데 잘 못 쓰니까 제가 뭐 분석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어제 그 되게 친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썼다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이런 엄마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호흡도 잘 안 된다 그러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요 하니까 병원에서 수면제랑 두통약이랑 그 신경안정제랑 그 소화제를 처방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증상이 모두 처방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약을 받고도 신경안정제까지 이러면서 좀 처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오는 길에 저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어머니 저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락 분석을 딱 했어요. 근데 쓸개가 80, 9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쓸개를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쓸개가 나오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이 쓸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어머니 증상이 이러는데 이게 연관이 돼? 라고 물어보니까 전부 다 싱크율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그 캡처 장면과 분석을 한 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차피 오늘 갑자기 아픈 거 아니고 일주일 내내 아팠으면 뭐 약을 바로 먹지 말고 쓸개를 한번 돌려보고 그래도 좀 안 좋으면 약을 드시죠 라고 했는데 그 엄마가 그 내용을 보고 약을 안 먹고 이제 쓸개를 5번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편안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했으면 신경안정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약을 다 먹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가족 주치의가 아니고 주변 주치의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주치의란 이런 느낌으로 구독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듀얼 보너스에 이 힐리 바이브가 결합이 돼. 주치의형 무형 구독이라고 전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시뮬레이션을 상상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완화되니까 더 많은 멤버들이 들어올 거예요.
아까 제가 FSD 900이면 콧방귀도 안 꼈는데 15만 원이라니까 한번 해봐. 이런 것처럼 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개월 정도 써볼래 해가지고 하도 좋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케어를 쓰겠죠. 구독으로. 그러면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이에요. 목이 아파서 편도선 프로그램으로 주치의처럼 관리를 받아. 또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는 바로바로 다 없어지긴 하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받아. 소화 안 돼서 그 엄마처럼 쓸개 돌리고 위창자 돌려서 좋아져. 그런 관리를 받아. 두통, 무릎이 아파서 힘줄, 관절 이런 프로그램을 주치의처럼 활용해. 그러고 3개월이 흐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직접 못 물어보니까 제가 또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 힐리 하이 웨이브를 3개월 동안 쓰고 4번째 손가락에 있는 사마귀가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만약에 지금 여보 구독을 하고 있었어 이 힐리를. 근데 3개월인데 사마귀가 싹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지하고 반납해 라고 하면 여보는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대뜸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달라고 할까봐. 안 돼. 세포는 계속 관리해야 돼. 또 이렇게 나면 어떡해? 사마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리를 받는 감각에 익숙해지고 케어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구나. 내가 좀 좋아지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이 바이너리 후원 계보도를 시크릿이라는 브랜드만 있을 때 유형 그 제품만 구독을 했을 때 몇 명을 봤냐면요. 시크릿은 유형 샴푸, 린스, 영양제예요. 그때 저는 2,000명이라는 분이 구독 오토십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사실 한 10,000명 있었는데요. 한 2,000명이 오토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토십을 한 12만 원으로 했다고 하면 2,000명 곱하기 12만 원이면은 2억 4천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월 1일 날 그걸 매출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맨날 1일 날 시작해서 빵원에 시작해서 열심히 막 하는 그런 판매랑 좀 다르게 이 오토십이 딱 2,000명이 잡히니까 매달 1일 날 2억 4천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과 어떤 추가적인 그동안 30일의 어떤 매출에 의해서 월에 제가 자동화 소득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벌어봤죠. 근데 그거는 유형 구독만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무형 구독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자동화 소득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2,000명이 아니라 공이 하나 더 붙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쩜 2개나 붙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 붙는다. 약간 이 생각을 하면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2억 4천이 아니라 월 1일 날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떤 매출에 의해서 주겠죠. 그 아까 1,000만 원이었으면 저는 1억이겠네요. 왜 듀얼 보너스를 2억까지 주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점점점 이 구독과 자동화의 그 방향성이 너무너무 설레인다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이 하나 더 붙는 것, 공이 또는 2개 붙는 거는 우리의 포지션도 큰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 포지션이 여기예요. 보이시나요? 겁나 조그마죠? 근데 여기에 3년이기도 하고요. 이걸 왜 이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연수로도 확인하지만 그리고 카운트 인원으로도 확인하지만 주변한테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너 아메이 애텀이 알아? 다 알아. 너 힐리 알아? 몰라. 그럼 여기에요.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수면에 의해, 누구는 통증을 좋아지려고, 누구는 감정을 처리하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머물러. 근데 그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선택으로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 계속 누를 줄 알았죠? 한 방에 끝나. 이렇게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구독을 하고 나를 위해서 케어를 하고. 근데 예전에는 유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무형의 가정 주치의 같은 이 필리의 구독은요, 나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엄청 많이 하게 됐고, 이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소비하고 알리고 소비하고 알리는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 안 나가면 다 자동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설레이고 있고, 내가 처음에는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했겠지만 저는 이 부분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려서 시크릿 힐리를 쓰고 있는 분한테 소득의 관점에서도 제가 오늘 보상을 관리하니까 인생에서 진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믿고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회사의 방향성도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2억을 벌 거예요. 그래서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